섭자의 공포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은 만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공포 컨텐츠를 즐기는 만땅입니다. 좋아하는 섭자님 방송에 처음으로 제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쯤입니다. 그해 겨울, 우리 부부는 당시 유치원생 딸과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화성 유람이라는 온천 스파 호텔입니다. 그리 큰 호텔은 아니지만 이름 그대로 물놀이에 특화된 곳이라 사계절 가족 단위 이용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그 시절 제가 인천의 장례식장 몇 곳에서 일을 했던지라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몰라 집에서 근거리로 2시간 이내 여행 장소를 찾다가 어린 딸이 물놀이도 좋아하고 아내와 저도 겨울 온천욕을 즐길 생각에 여러 곳을 알아보고 여기가 좋겠다 판단하여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살펴본 그 주변 시설들은 공장들, 창고들 등 그리 썩 별다른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 안에서나 실컷 먹고 놀자란 생각으로 호텔에 도착해 예약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바깥쪽 끝호실. 아내가 숙소를 예약할 때 딸아이와 재밌게 잘 수 있도록 다른 객실에 비해 좀 비싸지만 2층에도 침대가 있는 복층 구조의 큰 방을 예약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우리 가족은 신이 나서 우와 하며 좋아했죠. 2층에 있는 침대를 보자 더 신나서 방방 뛰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참 즐거워했었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창문 밖의 흡연구역도 알아볼 겸 숲 풍경을 구경하다가 우리가 묵는 숙소 이쪽 끝편으로 맞은편 숲에 능선이 잘려서 이 건물이 지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어디든 여행을 가면 주변 환경들을 좀 둘러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방은 천장도 높고 채광도 좋고 내부도 깔끔하게 환한 분위기여서 별다른 느낌 같은 건 못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실내 물놀이와 온천욕을 즐기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배부른 지친 몸으로 숙소에 들어와 TV를 보며 아이와 또 놀다가 그렇게 아이 잘 시간에 맞춰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지금도 엄마 껌딱지 딸아이는 2층 침대에서 엄마랑 함께 잔다고 누워선 한참을 조잘조잘 웃고 떠들다가 어느새 조용해져서 잠들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아래로 내려와 저와 맥주를 하나씩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 씻고 자겠다며 2층의 침대로 올라갔고 딸아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라 그날도 한참을 뒤척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지새다 TV도 재미없고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뉴스 잡다한 소식 등을 들여다보다 어느샌가 잠들었는데 아마도 선잠이 든 듯 싶은 혼미한 얕은 잠이라고 할까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아래층 더블 침대에 저 혼자 누워 잠을 자는데 어쩌다 눈을 떴는지 깜깜한 방 안으로 어스름이 보이다 점점 선명해지는 사람의 실루엣. 품이 큰 검정 반팔티, 검정 치마, 뒤로 묶어 내려온 옆머리가 단발로 보이는 모습의 하얀 얼굴. 익숙하지만 왠지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 2층의 벽면 아래로 난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위에서 밟아 내려오며 좌위 멀리서부터 저와 시선을 마주하고 아주 살짝 생각거리는 제 아내가 당연한 듯 익숙하지만 어딘가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든달까요? 제 아내가 맞는가 싶은 그녀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과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옷도 평소에 편하게 입는 검정색 반팔티와 넓고 긴 검정색 치마, 조금은 과한 느낌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죠. 제 눈에 그녀는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위에 눌리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제 생각과 몸은 어느 한 부분도 구속받는 느낌은 없었으며 평소 아주 가끔 집에서 가위를 눌려본 경험상 비교적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제 침대까지 다가온 그녀는 옆으로 누워있는 제 코앞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얼굴에 손베개를 한 채 옆으로 누웠습니다. 얼굴은 살짝 싱긋 미소를 지은 채 전 그녀를 맞아주며 옆으로 누운 채 한 팔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잘 자?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 표정 그대로 말없이 고개를 작게 끄덕거리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전 한 팔로 그녀를 안아 토닥토닥 다독여주며 자자 라고 말했죠. 그녀는 또 그 표정 그대로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답했습니다. 그땐 막 잠도 쏟아지던 타이밍이라 그랬는지 이상하다 싶기도 했지만 그냥 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여행 와서 기분이 좋아 장난이라도 치려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앞에 두고 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아이보다 늦게 일어난 전 아이의 아침 간편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간밤의 일을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당신 혹시 새벽에 내려와서 내 침대에서 잤어? 아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젯밤 그렇게 올라가 피곤했는지 깬 적 없이 잘 잤다 말하더군요. 왜? 무슨 꿈이라도 꿨어? 아니야. 하고는 더 이상 말문을 닫았습니다. 전 그때서야 등골이 살짝 시원해져 오더군요. 간밤의 상황들이 그냥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했거든요. 심지어 제 손으로 그녀의 몸에 닿았을 때의 감촉마저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해보다 꿈이었다 받아들이더라도 아내에겐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겁이 많은 아내를 혹시 모를
간밤의 저의 개꿈 따위로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온 가족여행을 찝찝하게 만들긴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꾸만 떠오르던 그녀의 얼굴과 표정, 무섭다는 느낌보단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고, 혼자 속으로만 불편해하며 하루를 보냈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 밖에 나가 식사를 마친 우린 숙소에 들어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층 침대로 딸아이와 잠자리에 들러 올라가는 아내에게 저는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보,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하고 자. 라는 저의 말에 아내는 기도? 기도는 왜? 라며 묻더군요. 저는 그래도 뭔가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아니, 뭐 그냥 기도 꼭 하고 자. 라고 별일 아닌 듯 넘기며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좀 싱겁다는 듯 제 얼굴을 보다 2층으로 올라가 딸아이와 잠을 청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같은 천주교입니다. 당연히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하느님께 기도 중에 늘상 하듯 제 가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은 그냥 잘 지나가 주길 바랬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렇게 사연을 전하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날 밤은 저는 늘 그렇듯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긴 했지만 별다른 꿈이나 그 어떤 상황도 겪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의 얼굴을 살피니 왠지 어둡더군요. 간편히 아침 식사를 하고 짐을 정리해 그 방을 나온 후에야 아내가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가 어젯밤 꿈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고. 당신이 어젯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되더랍니다. 그렇게 어느덧 잠이 들었고 어딘가 가까이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 왠지 모를 어떤 시선에 눈이 떠지더랍니다. 2층 벽에 붙은 침대에 바깥쪽에 누운 아내의 눈에 어떤 검은 옷의 여자가 자기와 두 눈의 시선을 마주한 채 작게 씩 기분 나쁜 미소를 입에 머금고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벽에 난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내려가더랍니다. 아내의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저 아래에 있는 네 신랑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무언가 똑부러지게 정확하진 않지만 네 신랑 내가 갖고 놀 거야 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신랑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아내는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라는 말들을 왜 그러는지 머릿속에만 소리를 쳤답니다. 저건 귀신이다 생각을 했고 계속 기분 나쁘게 돌리듯 그렇게 느껴지니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렇게 시선을 마주한 채 내려간 그 여자는 제 옆에 누워 한 팔로 저를 안고선 제 아내를 비웃듯이 같은 표정으로 제 아내를
약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은 처음 그대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서움과 화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어느덧 눈이 떠져 아침이 되었답니다. 간밤에 무서웠다고, 그리고 당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다고. 먼저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저의 전날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도하고 자라 했던 거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내는 엄청 소름 돋는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내게 여보, 하느님께 꼭 기도하고 자 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내가 이 방에서 뭔가를 봤구나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서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도 별로 큰 무서움을 느끼지 못했고,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담담했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내 아내와 어린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그 무서움보단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 검정색 옷의 여자를 아내의 얼굴로 봤었는데 아내는 그 여자의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합니다. 그 표정, 분명 자기를 보며 씩 올린 비웃는 듯한 미소 진 그 표정만 기억난다 하더군요. 우린 살면서 참 별일을 다 겪어본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아내를 다독여 위로하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궁금한 질문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여자 머리를 단발에 뒤로 묶었어? 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줄 때 저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을 빼고 말한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 물음에 아내는 아니? 머리는 짧은 단발은 아니고 나랑 비슷했는데 뒤로 묶었었어. 라고요. 그 시절 제 아내는 집에 있을 땐 머리 뒤로 잡아먹는 긴 단발머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걸 본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 번씩 작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진 3번 더 갔었네요. 솔직히 말해 그 뒤로 한두 번은 또 나오지 않으려나 내심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더군요. 그때 그 복층 객실만 아니면 됐고 다른 객실에선 그 어떤 이상한 것도 겪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땅님 안녕하세요. 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글로 써주셔서 실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실력으로 읽었는데 어떻게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또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고쳐서 더 나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고 또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만땅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